정렬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입력되어진 도형 전체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뒤 정렬 아이콘을 선택하면 정렬을 할 수 있는 표시가 나옵니다. 자, 마우스를 이동하면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앞쪽, 가운데, 뒤쪽. 그래서 정렬을 할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Z축 방향으로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위쪽, 가운데, 아래쪽 이렇게 정렬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가운데 정렬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됐네요. 자, 세로 방향으로도 가운데 정렬, 그리고 Z축으로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정렬이 끝났을 때는 바닥을 클릭해 정렬 상태를 해제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범위를, 전체 도형을 선택합니다. 다시 정렬 아이콘 클릭. 자, 선택되어진 도형 전체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뒤쪽 도형과 앞쪽 도형,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 전체를 포함하는 영역 내에서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정면도에서 Z축으로 정렬합니다. Z축으로 아래쪽으로 정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전체 도형을 선택한 뒤 정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정렬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렬 해제되었고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전체 도형을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두 개의 도형만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정렬하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이 포함되어진 영역,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두 개의 도형이 포함된 영역에서 가운데 정렬합니다. 두 개의 도형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두 개의 도형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자, 오른쪽도 정렬하겠습니다. 정렬 아이콘 클릭. 자, 두 개의 도형이 포함되어진 뒤쪽에서 앞쪽까지,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범위 내에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하면 뒤쪽 도형과 앞쪽 도형이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가운데로 움직였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정렬을 하겠습니다. 정렬을 하는데 전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원통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원통을 먼저 클릭하면 원통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하면 기준이 되는 원통은 움직이지 않죠. 기준이 되는 원통을 기준으로 정렬했습니다. 정렬 해제 클릭.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뒤 정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다각형을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그럼 정렬을 하기 전에 정렬 기준이 되는 도형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된 상태에서 정렬 도형, 기준이 되는 도형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렬합니다. 자, 이렇게 정렬을 하는 방법은 전체 도형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방법과 내가 기준을 설정해서 정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도형을 선택한 뒤 빨간 도형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빨간 도형, 기준이 되는 도형을 먼저 선택한 뒤, 그러면 정렬할 수 있는 표시들의 위치가 바뀌었죠. 기준이 되는 빨간 상자에 정렬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하면 빨간 도형은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들만 움직이는 거죠. 정렬 해제합니다. 자, 전체 범위에서 정렬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해서 정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라는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먼저 하나를 복제합니다.
자, 복제된 도형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된 도형 반전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반전 아이콘 클릭하면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높이 이렇게 세 가지 표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가로 방향으로 반전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개 도형이 서로 대칭이 된 거죠. 가로 방향으로 대칭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복제합니다. 복제된 이미지를 아래쪽으로 하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된 아래쪽 이미지를 반전합니다.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반전합니다. 자, 두 개의 도형이 세로 방향으로 대칭이 되었습니다. 대칭. 이번에는 Z축 방향으로 대칭시켜 봅니다. 자, 피라미드 하나 복제합니다. 복제된 이미지를 Z축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을 한 뒤 반전하겠습니다. Z축 방향으로 반전합니다. 자, 이렇게 좌우, 상하, 대칭 형상을 만들고 싶을 때 반전이라는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 평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형을 입력하면 입력되는 도형은 여기 파란색 작업 평면에 입력이 되는데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상자를 입력하고 상자 위쪽에 다른 도형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집을 모델링 한다면 새 집의 지붕은 여기 빨간 도형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형 상황에서는 지붕을 입력하면 이렇게 작업 평면 아래쪽에 지붕이 입력이 됩니다. 근데 작업 평면을 위쪽으로 이동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평면을 이동한다면 이 지붕 도형을 빨간 도형 위에 한 번만에 올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을 클릭하고 평면 위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이동이 됩니다. 자, 이동되는 면은 모두 다 작업 평면을 생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빨간 도형을 위쪽에서 클릭을 하면 작업 평면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아래쪽에 있던 작은 평면이 빨간 상자의 위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고요. 색깔이 변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지붕을 입력해 봅니다. 자, 지붕 도형을 클릭하고 자, 위쪽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정확히 빨간 도형 위에 지붕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다시 작업 평면을 해제합니다. 작업 평면 아이콘을 클릭하고 바닥을 클릭.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세로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앞면에다가 입력을 해봅니다. 작업 평면 아이콘 클릭, 앞면에서 클릭. 자, 작업 평면이 빨간 도형의 앞면에 생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붕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작업 평면을 해제합니다. 작업 평면 클릭, 바닥면 클릭.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렬 기능과 반전, 그리고 작업 평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자가 새겨진 컵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